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이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2차 전지 말고도 2024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이 기업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중국발 공급 과잉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3개월 만에 킬로그램당 100위안대로 회복에 성공합니다. 배터리 업계는 메탈 가격에 대한 연동한 판가를 토대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대체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격 변동분을 제품 판가에 연동을 시킵니다. 즉 계속적으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떨어지다 보면은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는 광물 가격이 높을 때 비싸게 산 리튬으로 만든 제품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서 레깅 효과가 발생하고요.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리튬에 대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4분기에 양극재 업체들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일부 이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2024년도 2차 전지 흥행을 인터배터리가 이끄는 데 성공을 합니다. 사실 인터배터리는 작년 2차 전지 산업의 붐이 일어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인터배터리 2024 같은 경우에는 큰 성공을 거두는 데 성공을 하면서 K배터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냈죠. 대중적인 소비재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 그러니까 B2B 중심의 제품과 기술을 다루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10만 명이 방문했거든요. 즉 작년보다 많이 방문한 겁니다. 작년에 2차 전지 산업의 붐이 일어났을 때가 10만 명이었는데 현재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관심도가 많이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12만 명이 방문했다는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2차 전지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고요. 참가 규모는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그냥 전기차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왔습니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국가를 망라한 18개국과
579개의 업체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배터리 업계에 대한 전망이 밝지는 않죠. 하지만 최신 기술과 차세대 제품 양상 목표 시점 등이 공개되면서 최신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들이 공개가 되면서 현실화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는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 하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 메탈, 리튬 황과 같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물론 개발이 빠르지 않아요. 개발이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발전한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불을 지핀 46mm의 원통형 배터리가 거의 모든 배터리 셀 기업과 상당수의 부품 소재 기업들이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는 4680 배터리가 시장에서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공개했고요. 향후 기업의 로드맵들을 계속 공개하면서 이 사람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기술력만 보여준 게 아니라 향후의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일단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5개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2028년도까지 무려 11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 LG엔솔, 삼성 SDI, SK온까지 포함한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1년 동안만 국내에 9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는 9조 원 가운데 설비 투자에 7조 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즉 생산량을 늘리고 기술 개발에 상당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요 설비로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흑연 생산 공장, LFP 양극재 생산 공장 등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즉 현재 당장 찍어내야 되는 LFP 배터리부터 흑연, 그리고 향후에 미래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4680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이슈 자체가, 이 인터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이번에 끝났는데 언제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냐가 핵심입니다. 이번에 인터 배터리가 지난 1월 CES 2024에 육박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CE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이슈를 터뜨렸던 대표적인 이슈였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1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인터 배터리가 거의 육박할 정도로 12만 명이 왔으면 상당히 많이 왔죠. 당연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제가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향후 모멘텀들도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의 강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 배터리 2024가 종료된 이후에 꾸준한 모멘텀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 모멘텀 종료 후에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먼 미래, 즉 전고체 배터리처럼 2028년도, 2030년도에 개발될 수 있는 먼 미래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단기간에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업계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난 4일에 금양이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금양이 4680 배터리보다 성능이 더 나은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695 배터리는 높이가 더 높은 그런 배터리고요. 이 469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1.5배 더 긴 600km를, 충전 시간도 원래 기존에 3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4695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분 수준으로 단축을 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어떠한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건 맞지만 현재 금양은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4695 배터리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1억 셀 양산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처럼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금양 말고도 이번에 최윤호 사장이, 삼성 SDI 사장이 46파이 배터리를 2025년 초면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관련된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초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1년도 남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의 2170 배터리 대비해서 용량도 5배 이상, 출력은 6배 이상 개선된 차세대 제품입니다. 높이가 기존의 80mm로 한정된 4680 원통형 배터리와는 다르게 지름만 46mm고요. 높이는 고객사가 원하면은 60mm든 70mm든 80mm든 90mm든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고객사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 SDI가 신규 수주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시장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만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을까요? 일본의 파나소닉도 현재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4680 원터리 배터리에 대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현재 미국 캔자스 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억 달러, 하나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40억 달러,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긴 한데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한테 4680 배터리를 납품해 줄 수 있는 공급 업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수요를 갖고 가기 위해서 파나소닉이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현재 BMW, GM, 포드, 볼보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4680 배터리 탑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파나소닉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현재 선두기 때문에 그 선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HBM 독점을 받았던 SK하이닉스가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게 같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르면은 올해 8월부터 46 시리즈의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8월 청주 오창 공장에서 46 시리즈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고요. 향후 애리조나 공장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LG엔솔이 짓고 있는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217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생산 기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공장인데 지금 46 시리즈가 떠오르다 보니까 2170에서 46 시리즈로 바꿔버립니다. 즉 생산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고 있고요. 8월부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 시작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LG엔솔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 금양에 대한 이슈, 파나소닉에 대한 이슈,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삼성 SDI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 이슈까지 계속적으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2차전지 산업이 바닥을 찍은 만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부각받을 수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은 바로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은 도금 강판 업체인데 2001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원통형 2차 전지 케이스용 니켈 도금 강판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LG 엔솔과 삼성 SDI 협력 가공업체를 통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LG 엔솔이 8월 달부터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본격적으로 해당 종목에 적용될 때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상반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은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가 끝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이처럼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이용약관 버튼 눌러주시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개인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몇 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광고 전화, 광고 문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이 아예 없도록 제가 애초에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으니까 꼭 회원가입 받으셔서 해당 컨텐츠들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있죠. 해당 정리집 클릭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료집을 직접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집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해 놓았으니까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기 급등 추천주에서는 제가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단기 급등주를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를 모두 다 함께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에 대한 재료, 그 재료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꼭 들어오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수익을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